음악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소엽 시인의 이른 봄의 서정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인생은 겨울을 참아내어 봄 강물에 배를 다시 띄우는 일. 서러워 마라. 봄은 겨울을 인내한 자의 것이거늘. 이라는 식기가 생각나는 날입니다. 겨울을 견디온 것들이 어김없이 찬란하게 우리 옆에 이렇게 도착해 있네요. 나무마다 풀마다 초록 새싹들을 물고 있는 요즘입니다. 노란 수선화, 개나리도 피었던데요. 순해진 바람이 어깨를 살짝 두드리듯 살갗을 스치면 남녀노소 모두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죠. 그래서 그럴까요? 봄이 오면 마음이 설레요. 한국에는 벌써 매화 축제니 뭐니 봄 풍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번 봄에는 수선화를 좀 심어야지. 이번 봄에는 이 친구 소식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 이런 것처럼 모두들 이번 봄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봄 때문이죠. 봄에는 창가에 비치는 햇살을 받으며 책 한 권 읽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행복한 문학에서 들려주는 시와 수필 이런 것들을 듣고요. 또 삶을 나누는 것은 더 좋고요. 봄을 탄다고 하나요? 봄이면 왠지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면서 꽃구경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뭔가 좀 새로운 일을 기대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봄을 타는 건데요. 그런데 봄을 가장 많이 타는 것이 뭔 줄 아시나요? 바로 문학입니다. 문학이 얼마나 봄을 타게요. 2024년 올해도 봄이 오면서 한국 서점가는 벌써부터 신간 출간으로 북적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특히 여성 작가들이 신작을 많이 쏟아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명 문인들의 신간이 예고돼 있어서 겨우내 침체된 출판시장의 활기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문학을 나누면서 잠시 쉬었다가는 행복한 문학 이 시간에 와 있습니다. 문학으로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함께 행복한 문학 이 좋은 시간에 문을 열겠습니다. 행복한 문학 이 시간에는 특별히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문학 작품을 나누고 문학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좋은 작품 많이 있겠지만요. 이왕이면 우리들의 삶과 좀 연관이 잘 되는 그런 작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시를 소개해드리고 수필을 소개해드리고 소설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요. 소설은 조금 분량이 기니까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기는 좀 시간이 짧아서 너무 추각하게 돼서 말이에요. 스토리를 알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문학 이 시간에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체험문학이죠. 수필, 이 장르를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수필문학이 참 편안하고 구체적인 문학이에요. 전형적인 형식의 구애됨 없이 자유스럽고 또 격조가 있어서
누구에게나 친근하고 부담을 느끼게 하지 않는 장르입니다. 포근하고 정감이 있어요. 제가 20, 30대에는요. 40을 넘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까 했었어요. 중년이 되어서는요. 할머니들이나 그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무슨 낙으로 살까 했었고요. 삶을 잘 누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나이는 드셨지만 젊었던 시절 그대로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소설 같기도 하고 나이 드신 할머니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수줍고 아름다운 젊은 날이 있었구나. 중요한 건요. 그 마음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 근가하면 나이 아련한 옛날을 떠올리게 하는 수필 한 편입니다. 한경희 수필가의 붉은 벚꽃이라는 수필입니다. 되돌아보면 할머니는 그때 할머니가 아니었다. 쉰을 간 넘긴 아줌마였다. 19에 엄마를 낳고 엄마가 23세 나를 낳았으니 고작 42에 할머니가 되었다. 엄마는 처음부터 엄마였고 할머니는 처음부터 할머니라고 여겼던 어린 시절. 할머니에게도 맨발로 비오는 거리를 첨벙거리던 때가 있었고 좋아하는 동네 오빠를 보면 골목 모퉁이로 숨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 상상하지 못했다. 그날 그 자리가 아니었다면 나는 좀 더 늦게 그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손님이 뜸한 비오는 날 오후가 되면 할머니의 모자점은 동네 사랑방이 되었다. 할머니는 설탕을 넣고 끓인 막걸리를 양은 주전자에 내오고 고추장떡을 지졌다. 알코올기가 날아간 그 막걸리를 모주라고 불렀다. 어른들 틈에 끼어 있었지만 나는 내가 어리다고 의식하지 못했다. 나에게도 모주 사발이 돌려졌고 어른들은 특별히 말을 가려 하지도 않았다. 당신들이 하는 말을 내가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짐작했던 모양이다. 모주는 달달하면서도 구수했다. 그날은 알코올기가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아 목 안이 쏴하며 기분이 들떴다. 술기운 탓이었는지 어른들은 첫사랑을 추억했다. 나는 할머니에게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나 물었다.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물은 건 아니었다. 그럼 아직도 얼굴이 또렷이 기억나? 할머니는 모주를 한 잔 더 마시고는 상기된 얼굴로 이야기를 풀었다. 소녀는 13살에 엄마를 잃었다. 그날로 동생 5을 건사하고 살림을 도맡았다. 관공서에 다니는 아버지는 유난히 소녀를 귀해했다. 첫정이기도 했지만 손에 물마를 새 없는 어린 자식에 대한 애틋함이 거스리라. 소녀도 아버지를 잘 따랐다.
아버지가 세장가 드는 게 싫어 엄마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혈기왕성한 나이에 짝을 잃은 남자의 외로움을 어린아이가 어찌 이해했겠는가. 젊은 호라비는 결국 1년을 버티지 못했다. 새엄마를 맞은 후 소녀는 부엌살림에서 벗어났지만 눈물바람인 날이 더 많아졌다. 소녀가 16 되던 해였다. 해마다 보던 꽃들이 예사로 안 보이고 이유 없이 서글퍼지는 날이 많아졌다. 그중 가까워진 옆 동네 친구가 있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들어섰는데 마당 한쪽에 키가 훤칠하고 귀티나는 청년이 눈에 들어왔다. 시골에서는 볼 수 없는 창백하리 많지 뽀얀 얼굴이었다. 서울에서 휴학하고 내려온 친구 오빠였다. 소녀는 청년과 눈이 마주쳤다. 상대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듯한 깊고 섬세한 눈이었다. 소녀는 왠지 부끄러워져 친구에게 볼 일을 잊었다 말하고는 집으로 내달렸다. 심장이 쿵쿵거리던 건 뛰어서라고 생각했다. 그날 이후 소녀는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자주 내쉬었다. 소녀는 오빠의 모든 것이 좋았다. 특히나 짧게 자른 뒤통수를 보면 어찌나 마음이 설레던지 그 푸르스름하고 까슬한 머리를 한 번만 쓸어보면 원이 없을 것 같았다. 웃을 때마다 오빠의 하얀 목덜미에 새파란 힘줄이 핏줄이 비쳐오르면 심장이 뜨거워졌다. 친구네 집에 수시로 드나들었지만 오빠를 보면 볼수록 소녀는 더 애가 탔다.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쉬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빠를 떠올리고 낮에 봤던 모습을 그리며 잠자리에 들었다. 여름에도 몸이 두둥실 떠다니는 봄날 같았고 겨울에도 바람이 시리지 않았다. 오빠도 소녀가 싫지 않았던지 귀엽다며 방싯 웃어주기도 하고 가끔 제 동생과 앉혀놓고 대학 생활도 말해줬다. 넌 웃을 때 입속이 참 예쁘다. 소녀를 빤히 쳐다보던 오빠는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모르는 소녀에게 코를 찡긋해 보이고는 소녀의 머리카락을 짓궂게 흐트렸다. 그날 밤 소녀는 머리를 쓸고 간 그 부드러운 손의 감촉을 되새기느라 꼬박 나를 밝혔다. 1년 남짓 고향에 머물던 오빠는 다시 서울로 갔다. 그새 소녀는 누가 유술이라도 부린 양 훌쩍 자라 있었다. 18이 되던 해 자신의 몸이 얼마나 예뻐졌는지 자각할 새도 없이 혼담이 오갔다. 새어머니가 결혼을 서둘렀다. 상대는 한국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20살 제일 교포 청년이었다. 남몰래 신랑 될 사람을 보러 간 소녀는 그를 보자마자 얄궂게도 오빠가 떠올랐다. 갑자기
가슴 한복판이 시큰해지며 뜨거운 물이 고였다. 소녀는 무작정 친구네로 향했다. 언제 내려왔는지 거짓말처럼 오빠는 처음 모습 그대로 마당에 서 있었다. 소녀는 반가우면서도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 사모하는 일을 두고 딴 맘을 먹었던 것마냥 느껴지기도 하고 혼산말이 오가는 자신이 순결하지 않은 것 같기도 했다. 소녀는 그날 이후 친구네 집에 발길을 끊었다. 혼사가 성사되고 결혼 준비로 분주할 때였다. 불현듯 소녀는 오빠를 꼭 한 번은 만나야 한다는 일념에 사로잡혔다.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만 같았다. 벚꽃이 하르르 지던 날이었다. 그새 서울로 갔으면 어쩌나 조급증이인 소녀는 한달음에 친구네에 도착했다. 마당가 벚나무에서 꽃잎이 날아와 소녀의 발 앞에 떨어졌다. 대문 사이로 벚나무 아래 앉아있는 오빠가 보였다. 갑자기 그 모습이 꿈결같이 아슴푸레해서 차마 곁에 다가갈 수 없었다. 담 모퉁이에 얼마나 서 있었을까? 갑자기 허기가 밀려왔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지러워 주저앉고만 싶었다. 소녀가 용기를 내어 마당으로 한 발 들이밀던 순간 오빠가 가슴을 움켜쥐더니 매섭게 기침을 해대기 시작했다. 소녀의 눈에는 오빠의 입술 주위로 떨어지는 게 붉게 물든 벚꽃 잎으로 보였다. 빨간 꽃잎이 두 손에 흥건하게 고일 때까지 소녀는 꼼짝하지 않았다. 오빠의 길고 긴 각혈이 끝났을 때 소녀는 고개를 돌려 집으로 뛰었다. 처음 오빠를 봤던 그날처럼. 벚꽃이 얼마나 이쁘게 지던지 집으로 가는 내내 어찌나 서럽게 지던지. 근데 말이여, 그때 내가 뒤도 안 보고 나온 일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아직까지도 모르겠어. 모주를 한 잔 더 마신 할머니의 볼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할머니, 그 오빠는 어떻게 됐어? 죽었어? 첫아이 산후조리가 끝난 후 할머니는 식구들 몰래 그 집에 한번 가보았다고 한다. 마당에 잡초가 무성하고 잡동사니가 나뒹구는 거로 봐서 오래전에 이사한 것 같더란다. 물어물어 소식을 알 수도 있었지만 불어 그러지 않았다고 씁쓸하게 웃었다. 할머니는 가슴에 붉은 사랑을 찍어두고 벚꽃이 질 때마다 펴보았을지도 모른다. 갑자기 궁금해진다. 다음에 할머니를 만나면 꼭 물어봐야겠다. 지금도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돌아 나온 게 잘한 일이라 여기는지 아닌지. 그럼 할머니는 모주를 마시던 그때처럼 다시 얼굴을 붉히려나? 진짜 할머니가 된 지금도 다시 여자가 될까?
들어도 감성마저 없어지나요? 감성은 옛 소녀적 그대로 모두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늙지 않거든요. 할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소설처럼 이야기를 해서 우리에게 풀어주네요. 이 수필은 소설적인 성격이 두드러진 수필입니다. 소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야기의 구성이 단단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남편분과 사별하고 나이가 들수록 참 외로워져서 마침 좋은 분도 있고 해서 결혼한다고 자제분들에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말이에요, 자제분들이 반대를 하더래요. 그 나이에 무슨 결혼을 하냐고요? 그 나이라뇨. 외로움에 무슨 나이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도 옛 소녀적 설렘도 있고 감정도 우리가 이 글에서도 나눠봤지만 모두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하면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수필을 읽으면서 황순원의 소나기가 떠오르던데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똑같은 주제와 소재는 아니지만 이야기의 전개가 우리를 설레게 해주면서 비슷한 것 같아요. 작가는 나이 들어 생각하니까 어릴 적 할머니가 그렇게 늙은 나이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생각해보니까 50을 간 넘긴 아줌마였던 겁니다. 50을 간 넘긴 아줌마, 젊은 나이죠. 그 할머니가 동네 친구분들과 모주를 마시면서 또 첫사랑 이야기를 하고 또 손녀인 작가에게도 들려주고, 그러나 그때는 할머니의 첫사랑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겠죠.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난 한참 후에 다시 생각해보는 할머니의 아름답고 아름다운 첫사랑 이야기,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가 글로 풀어내면서 할머니의 붉은 벚꽃 같은 사랑을 다시 한번 그려본 거죠. 그럼요. 나이가 들어도 옛 소녀적 설렘도 있고 감정도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면 부모 간의 사이도 한 삶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의 어머니, 할머니, 그들이 한 여자로서의 삶,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어르신들 많이 위로가 될 것이고요. 그램이 그런 것 같아요. 수필은 단순한 지식, 나열, 체험뿐만이 아니라요. 냉철한 비판 정신도 있어야 되고 내일을 제시해주는 지표가 되기도 하지만 위로해주는 힘이 큰 것 같습니다. 아, 저분도 그렇게 사셨구나. 저분도 저럴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일어났구나. 저분에게도 저런 추억이 있었구나. 이렇게 공감하면서 내 삶을 잔잔하게 위로해주는 힘이 수필이 지닌 힘이 아닌가 합니다. 문학의 핵심은 뭐니 해도요, 감동입니다. 모든 예술이 다 그렇지만요. 조금은 투박하고 거칠더라도 과장됨 없이 진솔하고 꾸밈이 드러나지 않는 글. 더해서 오늘 나눈 글처럼 구성마저 단단하고 표현까지 좋으면 읽는 이의 마음을 조용히 와서 어깨도 도닥거려주고 흔들어 놓겠죠. 독자의 가슴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것이 문학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출렁이게 해주는 글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의 기준은 어떠신지요? 할머니의 첫사랑, 어릴 적 들었던 첫사랑 이야기를 어른이 되어서 되짚어 보면서 그제서야 이해하게 되고 아련히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할머니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해보는 그런 것들도 삶의 큰 행복이 됩니다. 글을 나누면서 함께 인생을 생각해보는 이 시간, 큰 행복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필을 쓴 한경희 작가는요, 2013년 해가람 여성문예 공모전 큰 상을 수상했습니다. 2014년 전북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고요. 2016년 에세이 문학으로 등단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노인을 좀 등한시하고 급기야는 무시까지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주위의 노인분들, 또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그 감성을, 그 정서를 조금은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 저분들도 그 옛날 그 누구를 뜨겁게 사랑하고 아름답고 챙챙했던 시절이 있었겠구나 이해하는 그런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할머니의 첫사랑에 대한 글을 나누어 봤습니다. 벚꽃이 한창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붉은 벚꽃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문학, 더 좋은 인생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진행의 김은자였습니다.